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이 6명 중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회의를 종료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등 7명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안덕근 등 2명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9명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직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지만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2024년 12월 6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 국무총리 한덕수에게서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첨부하여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부서를 받은 다음 12월 7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란에 서명을 하여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달하였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세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피해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위 문건에 자신이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경 강의구로부터 위와 같은 한덕수의 말을 보고받자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강의구에게 말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강의구가 위 문서를 문서 3단계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피고인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 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야당 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홍보수석실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을 활용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라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 즉 PG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시한 PG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외신 대변인에게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의 사실을 PG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위 PG를 보내주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군 사령관들에게 지급한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같은 날 경호처에서 김모 지원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인형 등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하여금 지원본부장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교사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16일경부터 2024년 12월 26일경까지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3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법원은 2024년 12월 30일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경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과 차장 김성훈 등에게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호처장 박종준과 차장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방침이라면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군, 경, 병력 동원 계획, 차벽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김성훈 등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제55 경비단과 제33 군사경찰경호대에 연락하여 병력 지원을 요청하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이르기까지 대형 버스 등을 차벽으로 설치하여 삼중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차벽 주변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가로막고 붙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저지 이후 경호처장 박종준이 2025년 1월 10일경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이후 2025년 1월 7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025년 1월 15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기조는 경호처장 박종준의 사임으로 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게 계속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조에 따라 김성훈, 이광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내 주요 지점에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개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건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실행에 착수 전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등 관계 법령의 문헌과 그 입법 취지 및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였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의 요청에 기인하여 국무위원들 전체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리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 통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 즉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내지 탄핵 소추안의 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따른 안보 공백 상황 초래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아니한 국무위원 사이에 계엄 선포의 보안 유지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합리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 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와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무위원 7명에 대하여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 6명의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그중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변명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그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안건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가지는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다거나,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그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변명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닙니다. 사후부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범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에 2024년 12월 3일 22시 00분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의 서명, 작성일자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문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 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었던 부서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로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함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문서와의 형식적, 내용적 유사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기구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를 기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문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 및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문서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문서의 내용은 허위입니다. 피고인은 강기구 부속실장이 가져온 위 문서를 보고 서명을 하였고, 서명 당시 문서에 기재된 작성 및 결재 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 일자가 상이하다는 점 및 계엄 선포 전에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마치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문제가 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비상계엄에 관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 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므로 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기구 부속실장은 2024년 12월 7일 작성한 부서문서에 대한 서명이 완료된 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서 폐기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2024년 12월 10일 폐기하였습니다. 강기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 부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 또는 행정 박물일 것,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될 것, 그 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일 것,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 이상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본 허위 공문서